올해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 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했고,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입니다. 이처럼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 통일 정책의 방향을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 미래 준비 두 가지로 설정하였고 7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입니다. 이어서 보다 긴 시각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통일 미래 준비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미래 청사진과 추진 전략 재정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에도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올바른 통일관 대북관 정립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통일부는 과업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업무 수요가 적은 조직은 최소화하되 상황 변화 시 대비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통일 미래 준비, 북한 인권 증진, 북한의 경제사회 분석 등 필요한 기능들은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장윤정입니다. 오늘 토론자 4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그래도 통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시작은 물음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일일까요? 요즘 청년 세대는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좁아지는 취업의 문과 상승하는 물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은 청년 세대에게 통일에 관심을 옅어지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일에 관심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제가 이제 북에서 왔다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런 북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빨리 돼서 저처럼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탈북민들과 그리고 이산 가족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또 북한 주민들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진 않은데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하신 독일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생각이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얀 씨, 예, 독일 분들은 독일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독일인으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면서 처음에 경제적인 차이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통일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동독에서는 언론이 자유, 개인 여행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모두 동독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이 방문할 때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독일처럼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만 할 수 있고 경제도 더 발전하고 세계 평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시아의 롤 모델, 전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 분단 상태의 대한민국,
북한이 주도한 통일 국가가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 과정에서 분단 폐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분단 비용 부담을 알게 될 것이고, 통일 과정의 통일을 위해서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 불편함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사실 남북 간의 상황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저와 청년 세대는 현재와 같은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분단 이후 약 70년간 너무도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왔고 현재까지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북이 두 개의 나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을 바라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고, 독일 사람들도 통일이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했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독일에서 서독, 동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의 독일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도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더 열린 의사소통으로 정서적인 통일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렇게 문화 차이의 간격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준비된 자에게 통일은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겠지만 스쳐가는 찰나에라도 통일을 생각해 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이곳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용과 배려,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아와 인권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통일부가 이 통일을 잘 될 수 있도록 동일정도 회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우리치를 잘해서 아까 정원창 교수님 말씀대로 스쳐가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통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통일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시작은 물음표였지만 마무리는 느낌표로 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통일이라는 문구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지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